과거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셨던 이낙연, 그리고 현재는 새미래민주당의 줄탄핵, 줄기가 이재명의 책임이다,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낙연이 꼭 이낙연 했다. 이분은 이미 갈 때까지 가신 분 아닐까요? 이분은 이래야만이, 이분이요 조용히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빨간 넥타이 메고도 많이 가기도 하셨고요.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이럴 때 언론의 조명이 됩니다. 아직 과거의 어떤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입을 여시는 건 아닌가.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분의 그 말이라든지 행보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민주당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최소한 민주당의 어른이었다면 할 수 없는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본인이 씨를 뿌린 겁니다. 본인이 넘지 말아야, 도를 넘지 말아야 정도 선까지 발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본인이 뿌리고 본인이 걷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톡이 만드는 집요한 토크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민주당 이경 전 상근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둘이 진행을 합니다. 네. 예, 국민의힘 유재화 세종갑 당협위원장이 오늘 개인 사정으로 출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경 대변인과 둘이 진행을 하면서 가끔은 국민의힘 입장을 전달을 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탄핵 선고 얘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국론 분열이 정말 심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정당 차원이 아니라 교회 차원의 집회를 하고 있고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또 장애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민들이 집회하는 경우에 민주당이 이제 같이 나중에 합류를 하는 거죠. 민주당 집회로 해서 같이 합류를 하는 경우인데요.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교회 차원의 집회를 한다고 말씀 주셨죠. 예. 윤석열은 내란 범죄자입니다. 내란 혐의로 지금 형사재판과 지금 헌재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옹호하기 위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집회를 열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을 본인들은 아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교회에서 하는 집회에 본인들이 이제 올라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집회를 하는 건데 무슨 얘기를 한들 그래도 그 사람들이 다음 본인의 선거를 위해서는 그런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는 당이 완전히 분열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눈치를 보는 것도 조금은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네. 지금 참 어렵습니다. 국민의힘 쪽에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들의 집회도 그리고 탄핵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회도 양쪽 다 참 국민들께서 고생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집회 당연히 제가 나가겠죠. 근데 그분들하고 몇몇이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아닌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본인들을 중도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았고 나는 지금까지 어느 한쪽 선거 때 특히 이제 총선이나 대선 때 어느 한쪽을 지지해서 찍었던 사람은 아니고 나는 나의 결정에 따라서 그때그때 봐서 판단을 한다라는 어떤 합리성, 본인의 합리성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렇게 본인의 합리성을 주장하는 중도층에 계신 분들이 윤석열의 탄핵을 찬성하는 집회 많이 오신다. 제가 제 경험상 그랬습니다. 중도층의 여론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원하고 있다. 왜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네. 중도층의 10명 중에 7명은 중도층만 봤을 때 10명 중에 7명은 윤석열의 파면,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하고 있다. 이렇게 여론조사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집회 규모를 봐도 사실 그동안에는 탄핵 반대 집회가 굉장히 붐을 이뤘잖아요. 규모가 컸는데 지금은 이제는 좀 많이들 불안하신가 봐요. 탄핵을 꼭 해야 된다라는 집회에 참가하시는 규모가 엄청 늘었더라고요. 그 전에는 윤석열의 탄핵을 기각시키는 결정문을 그러니까 그 법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나왔을 때도 그러니까 윤석열의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그럼 기각하는 결정문을 본인이 스스로 써보려고 노력했으나 네. 잘 써지지 않더라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이건 윤석열의 그러니까 석방 이전의 얘기죠. 석방에 대해서 이제 불법적으로 탈옥을 시켰다라는 말이 나오기도 하는데 윤석열의 석방을 기점으로 해서
많이들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습니다. 구속 취소 이후에 네, 약간의 네. 위기감을 느꼈다고 할까요? 석방된 이유죠. 구속 취소, 구속 취소, 석방. 그리고 일부에서는 불법 탈옥이다 이렇게 탈옥. 얘기를 하시죠. 불법 탈옥을 탈옥은 누가 시킨 시켰다. 겁니까? 누가 시킨 겁니까? 탈옥은? 그 재판관 혼자서 시킨 경우 그리고 심우정이 같이 시켰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검찰은 오히려 탈옥을 막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탈옥을 시켰다는 거네요. 그렇죠. 탈옥은 안 되지만 우리는 항고는 하지 않겠다. 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분노하여 탄핵을 돼야 된다고 찬성하는 집회에 많이들 나오시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뉴스를 보면 수일째 똑같습니다. 탄핵 선고를 앞두고라는 일단 리드 문장으로 시작을 해요. 탄핵 선고를 앞두고 그리고 평의 중이고 양측은 탄핵 기각을 또 외치고 탄핵 인용을 또 외친단 말이에요. 네네. 자,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만 국가적 큰 중대사인데 이제 좀 피로감이 좀 오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가 이 선고를 자꾸 늦춰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은데 왜 늦어진다고 보세요, 지금?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에 시민들의 여론도 좀 살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지금 이제 졸속 판결이다라는 비난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고 최종 선고까지 우리가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 비교를 하잖아요. 예.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63일,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는 91일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오늘 기준으로 해서 윤석열 같은 경우는 93일째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헌재에서 탄핵은 되지만 저는 탄핵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탄핵에 기각할 수 있는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이거는 법에 따라서 쓰는 거잖아요. 위헌이냐, 위법이냐 이걸 따지는 것인데 윤석열의 위헌과 위법은 이미 온 대한민국 국민이 실시간으로 그 모든 것을 봤고 헌재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다 봤기 때문에 국회에서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또 많이 다 봤기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다. 그럼 최소한 헌재를 졸소 판결이라고 비난할 수 있는 거는 없을 거다. 헌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이제 한덕수까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결정에 좀 많은 고민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평일을 오늘도 거친다고 하잖아요. 네. 거친다고 하는데 만장일치로 탄핵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내부적으로 문구 조정이라든지 각자의 의견이 있으니까 세밀한 결정에 따라서는 좀 조율하는 시간이 있을 거다. 곧 만장일치가 되지 않으면은 이것 또한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는 것처럼 헌재가 역사적인 판결을 내리는 것인데 국민들이 이 또한 여기에 또 갈라지는 것도 헌재는 또 고려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우리 헌재가 정말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네. 측면도 있다는 얘기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분위기는 여당이 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구속 취소를 이끌어냈고요. 그다음에 중앙지검장 이창수, 감사원장 탄핵이 최근에 기각이 됐습니다. 자, 여당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팔전 전패 아니냐. 거봐라, 너네가 탄핵한 거 다 기각됐지 않느냐. 탄핵이 계엄의 원인인 게 맞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야권 일각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니 야권이라고 해서 전 민주당 쪽에서 이재명 대표의 사과인지 알고 방송 전에 급하게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쪽에서는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과를 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없었거든요. 근데 과거에 민주당에 몸을 담고 계셨던 네. 이낙연, 지금 현재는 세밀의 민주당이에요. 민주당인 민주당인데 세밀의 민주당의 민주당. 예. 상임 고문께서 줄탄핵, 줄기가 그래서 이런 이재명의 책임이다. 그래서 사과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이낙연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낙연이 했다. 네, 이낙연이 꼭 이낙연 했다. 그냥
이분에 대해서 굳이 제 입까지 빌려서 비판할 필요가 있는가? 이분은 이미 갈 때까지 가신 분 아닐까요? 더 이상 무슨 얘기를 할까요? 이분에 대해서는. 이분은 이래야만이 이분이요. 솔직하게 그동안 아주 많은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재명을 비판할 때 언론이 이분을 조명합니다. 이분이 그전에 다른 얘기를 많이 하셨겠죠. 조용히 계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또 여기저기 많이 뭐 빨간 넥타이 메고도 많이 가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빨간 넥타이를 메거나 이분이 그러니까 이재명을 비판하거나 이럴 때 언론에 조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야 될 사람인데 아직 과거의 어떤 그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입을 여시는 건 아닌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계엄의 원인이 탄핵 계엄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헌재에서도 탄핵이 그러니까 이 자체가 탄핵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탄핵을 계속하는 것이 그러니까 위헌이 아니다. 잘못된 것이 아니다. 계엄의 원인이 아니다. 이렇게 이미 헌재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에 대해서만 민주당의 탄핵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는 논리 없는 그들의 주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낙연 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뿌리 깊은 민주당 인사들은 대부분 그래요. 그게 제가 지금 잠깐 여기서 곁가지 얘기를 나가보면 그게 지난번 대선에서의 맺힌 게 굉장히 많은 거죠. 모르겠어요. 그 대선에서 맺힌 것보다 저는 이분한테 개인적으로 맺힐 게 없잖아요. 이분이 이 정도 커밍아웃 하기 전에 이런 사람이라는 걸 밝히기 전에 당내에서 이낙연 대표에 대해서 존경하는 사람들 많았을 겁니다. 저 같은 후배 정치인들도 나름 존경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총리 시절에 되게 시원한 발언 잘 하셨잖아요. 그런데 굳이 민주당의 대선 후보로 나왔었고 본인이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이분의 그 말이라든지 행보를 하나하나 봤을 때는 이 사람은 민주당 사람이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민주당의 어른이었다면 할 수 없는 짓을 그동안 너무 많이 본인이 씨를 뿌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미워하려고 해서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도를 넘지 말아야 할 정도 선까지 발언을 하고 그렇게 했던 것 때문에 본인이 뿌리고 본인이 걷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검찰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검찰이 다시는 앞으로는 구속 취소할 때 근거가 됐던 게 시간 계산이잖아요. 근데 날짜로 다시 돌려서 구속 기간을 산정을 해라라고 지침을 내려보냈습니다. 자, 헷갈려요. 그러면 시간 계산을 하라고 했을 때는 시간 계산으로 구속 취소가 됐을 때는 그때 싸웠어야지. 싸우지 않고 다시 또 날짜로 계산하라. 이걸 어떻게 봐야 되죠? 형사소송법이 이제 제정이 된 지 71년이 됐습니다. 71년 동안 시간으로 계산한 적은 없었다. 그렇죠. 71년 만에 윤석열만, 오로지 윤석열만 시간으로 계산을 하고 다시 윤석열 이후에는 다시 날로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법적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구속영장 법원에서 이제 머무는 기간 동안에 구속영장이라 체포영장이라든지 머무는 기간에서는 이거는 산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날로 열흘이잖아요. 날로 열흘인데 그러면은 이것이 법원에서 이틀 정도 머문다. 그러면은 이거는 12일 구속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2015년도인가요? 구급 공무원 그러니까 그 검찰 수사관 구급 공무원 시험에도 이게 나온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체포 접수신 기간 동안 법원에 이 서류가 있는 동안에 이틀은 늘어나면은 구속 기간은 12일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시간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날로 하는 것이다. 근데 윤석열만 시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항고 포기를 했어요. 검찰에서는 항고 포기하는 이유가 재판부에서 이렇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부당하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고를 포기하겠다. 모순이죠. 부당하면 항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서 또 하는 얘기가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위헌 사례가 있다. 근데 그 위헌 사례는 이 사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사례가 아예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 구속 취소한 거잖아요. 구속 정지한 거는 위헌 사례가 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구속 취소한 거잖아요. 이거는 2018년도, 2023년도 의정부, 대검, 그리고 울산지검 이렇게 세 곳에서 있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구속된 사례도 2건이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법원행정처장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즉시항고의 상급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다음에 법무부 차관조차 구속 취소는 잘못된 판단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심우정의 검찰만 이랬거든요. 자, 심우정 총장님께서는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요? 그러니까요. 왜 그럴까? 제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은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는 사안을 다 얘기했습니다. 근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는 일반 보통 항고, 보통 항고는 그 기한이 없습니다. 근데 보통 항고도 하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지금 하고 다 있어요. 유석열은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것인 이 관련돼서도 계엄은 전국 계엄입니다. 전국 계엄인데 검찰이 빠질 일이가 있겠습니까? 검찰이. 그리고 우리 과거에 계엄 당일날 선관위에 방첩사에서 이런 그걸 지시를 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검찰에 갈 것이다. 지원하라. 검찰이 선관위에 왜 갑니까? 계엄 당일날. 근데 방첩사에는 지원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검찰이 모종의 역할을 하기로 했었다. 그럼요. 검찰이 갈 것이다. 지원하라. 이게 경찰 수사 과정에서 다 드러난 바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유석열은 검찰로 시작해서 검찰의 힘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이라고도 무방한데 이런 전국 계엄에 검찰이 빠질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그래서 심우정 검찰총장도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가족 관계까지 고향까지 학교까지 해서 막 연결고리를 많이 찾아요. 그런 연결고리도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계엄에 검찰이 절대 빠질 리가 없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왜 검찰이 거기 갈 테니까 방첩사에서 지원하라 이런 얘기를 왜 했겠는가. 그리고 검찰의 부장검사와 지금 군의 그 계엄군하고 대령이었죠. 서로 연락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밝혀진 바가 있습니다. 왜 그랬는가? 그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는 또 김영현 장관 그 비화폰 관련해서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직접 전화까지 했잖아요. 네. 이 부분도 좀 뭔가 나중에는 한번 밝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럼요. 지금 검찰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너무 없다. 예. 그러니까 심우정이 왜 그러는가? 심우정 한 사람의 저는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최종 선고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번 주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네. 하지만 할까요? 다들 지금 언론 보도 오늘 새벽까지 이제 보고 오면은 이번 주 금요일로 다 예견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원래 헌재는 이런 결정을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했어요. 근데 역대 대통령은 매주 금요일 날 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또 많은 취재를 해서 왜 금요일인지까지는 취재 내용은 밝혀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금요일로 예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난주에 월요일로 예정을 했었어요. 네. 왜 그러냐면 인근 학교에 학부모 이제 통신문을 좀 다 봤었거든요. 그랬더니 월화수가 학교 재량 휴업일인 학교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월요일로 생각을 했고 왜 화수는 그러면은 막 집회를 나갈 거 아닙니까? 헌재 네. 앞에서 유석열의 탄핵을 반대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이틀 동안 조금 잠잠히 하기 위한 그렇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오늘 보니까 월요일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월요일을 보니까.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 나온 것처럼 선고를 하는 것처럼 금요일로 예정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역시 학부모시라 그런지 굉장히 그 인근에 학교, 중학교, 네. 그리고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걸 많이 그 가정통신문을 좀 봤었어요. 그랬더니 지난주에 진짜 월화수 재량 휴업을 하는 학교가 몇 곳을 저는 발견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괜히 좀 변수가 한독수 전 총리 권한대행에 대한 그런 탄핵을 먼저 할 것이냐 선고를 먼저 할 것이냐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헌재가 한독수와 윤석열을 같이 할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이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심지어는 이재명 대표의 26일인가요? 탄핵 뭐죠? 2심 재판. 2심 선고. 2심 선고를 보고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나온 거겠죠? 어떻습니까? 국민의 지도부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윤석열 이제 그 헌재의 결정 자체, 선고 자체를 이재명의 2심 선고 이후에 나와야 된다고. 이거 거의 협박 수준이죠. 이재명의 2심 선고라는 것은 이제 선거법이에요. 그들이 나중에서야 만든 20년 전 일을 나중에서 꿰맞춰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때 뭐 선거 기간 동안에 뭐 잘못된 얘기를 했느냐 이런 건데 이거와 우리 그냥 여야 다 따지지 않고 윤석열의 계엄과 내란과 이렇게 국론을 불멸시키는 것과 이재명의 선거법에 대한 2심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네. 전 연관이 없다.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연관지어서 국민의힘의 지도부, 뭐 나경원, 윤상현 이런 사람들이 지금 막 더 나서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연관이 없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또 이 주장에 따라서 또 헌재를 흔들려고 하는 거의 협박 수준의 흔듦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